대한민국이 이러다가 나이도 빨리 먹는 건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다정한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책은 초고령 사회 일본에서 길을 찾다입니다. 2020년 7월에 출간됐고요. 지은이는 김웅철. 6년간 이분이 뭘 하셨냐면 노인대국 일본은 지금이라는 컬럼을 연재했고 20년간 기자 생활을 하신 분이래요. 이런 분이 바라본 일본, 그리고 그런 일본과 유사한 상황이 놓인 한국을 보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뉴스를 보면 대한민국의 고령화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고 심각하다는 기사를 많이 봅니다. 맞아요, 이미 고령화가 돼 있어요. 그럼 도대체 고령화율이 어떤 걸까요? 책에서도 초반부에 먼저 고령화율을 설명하고 있는데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에 따라 구분합니다.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7%, 그 정도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화자가 빠집니다. 그리고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라고 합니다. 초자가 들어가죠. 20% 이상이라고 했는데 이런 거예요. 길 가다가 마주친 사람 중에 5명 중에 1명은 65세 이상이라는 거죠. 근데 이건 그냥 계산적인 거고요. 길에서 만날 수 없는 것까지 만약에 고려한다면 거의 3명 중 1명은 65세 이상이라는 거예요. 제가 산책을 나갔는데 길 가다가 어깨를 툭 부딪혔어요. 바라보면 70세. 또 좀 가다가 어깨를 툭 부딪혔어요. 바라보니까 80세. 이런 거죠. 공감하시겠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요, 대한민국의 초고령화 사회로 가는 진행 속도가 너무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초고령화 사회로 넘어가는 속도가 거의 5G급이라는 거죠. 일본에서는 7%에서 14%가 되는데 24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한국은 발음하기도 이상한 18년밖에 안 걸린 거예요. 이건 세계 최고 속도라고 해요. 역시 한국은 뭐든 빨리빨리,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자랑스럽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러다가 나이도 빨리 먹는 건 아닐까요? 그리고 일본은 2019년에 고령화율 27% 이상이라고 했고요. 한국은 2025년경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이미 도착했다고 느껴지기도 해요. 기분 탓일까요? 하여간 경제 성장도 빨리, 고령화도 빨리 이루고 있어요. 대한민국 오빠 달려! 너무 달려요. 지은이는 일본이 1994년에 이미 고령화율 14%의 고령 사회였고 지금은 27% 이상이라고 하니까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 사회를 맞이한 일본에서 초고령 사회의 길을 찾아보자고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잘 읽다 보면 초고령 사회의 길도 찾고 있지만 새로운 현상과 영역이니만큼 새로운 사업의 아이템도 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마치 보석처럼 군데군데 숨겨져 있습니다. 이 책은 3개의 챕터로 구분되어 있어요. 첫 번째, 일본의 고령화 솔루션. 두 번째, 초고령화가 나온 여러 가지 신풍경, 뉴 트렌드들이에요. 세 번째, 젊은 노인들이 만들어가는 그들만의 고령 문화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대도시의 내용만 있는 게 아니니까 이해하실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1장, 고령화 솔루션의 많은 것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몇 가지를 보자면 재택 간병 서비스, 지방에서 홀로 지내시는 노인분들을 위한 의료 서비스예요. 특히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심각하다는 내용으로 지금 부각되고 있는데 다양한 제도와 방안이 정말 필요한 부분입니다. 뉴스에서도 인터뷰를 했는데 어르신들이 병원에 가는 게 너무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최근에는 찾아가는 진료 서비스를 한다는 내용의 뉴스를 보기도 했는데 우리나라도 정말 심각한 고령화 사회에, 아니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다는 뜻이겠죠. 다음으로 컬렉티브 하우스, 혼자 사는 고령화의 해결책 중에 하나인데요. 혼자 지내시는 어르신들의 하숙집으로 보시면 됩니다. 개인의 잠자리 같은 공간은 별도로 있으면서 식사 같은 것들이나 다른 생활은 공동으로 하고 심심하지 않게 시간을 보내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우리나라의 90년대 대학가 근처에 있었던 하숙집처럼, 응답하라 1994에서 봤죠, 신촌하숙. 네, 그런 겁니다. 옛날 말로 표현하면 하숙집이고 다르게 본다면 가정집 요양원,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이런 분야를 좀 더 발전시키면 새로운 형태의 무언가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음으로 택배 회사도 이젠 단순하게 물건만 넘겨주지 않는데요. 혼자 거주하는 노인들의 상태까지 체크하는 것을 말하는 건데 지자체와 연계해서 관리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지금 도입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골에서 혼자 지내시는 노모를 지켜주는 가전제품도 등장했습니다. IT 기술을 접목한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르신들이 집에 있는 동안에도 물은 끓여 드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전기포트를 이용해서 물을 끓이면 자녀한테 알림이 가는 거죠. 그러다가 일정 시간 사용하지 않으면 자녀에게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어머님 집에서 12시간 동안 전기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또는 12시간 동안 전기포트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또는 12시간 동안 수도의 사용이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뭐 이렇게 알람이 가는 건데 이런 시스템이 있으면 조금 더 안심도 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좀 더 일찍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밖에도 방과 후 교실에 어르신들을 선생님으로 활용한다거나 보육시설과 요양시설을 한 곳에서 운영하며 공생하는 시스템, 이런 시스템들도 있고 기업들의 다양한 고령화 상품들이 너무나도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부족한 인력은 외국인 인력을 지금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뉴 트렌드인데 먼저 고독사와 고립사를 좀 알아야 됩니다. 고독사는 사후 15일 이상 경과 후에 발견된 것이고요. 고립사는 사후 15일 이전에 발견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어떤 게 문제냐면 우선 자녀가 없기 때문에 장례식 같은 것도 안 되고요. 또 시체가 집에 오래 있으면요, 그 냄새가 너무너무 심하다고 해요. 집주인으로서는 정말 고민되는 부분이겠죠. 뒤처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보험 상품이 나온 겁니다. 고독사 보험. 이게 뭐냐면 집주인에게 장례 문제나 집 청소, 수리 이런 등의 비용의 개념으로 보장되는 상품이에요. 이런 상품이 나온 건 왠지 좀 씁쓸하긴 한데 아무튼 이런 것도 너무나도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필요한가 봅니다. 다음으로는 추억의 다방이 부활했고 디스코의 열풍이 불고 있으며 복고가 부활했대요. 이런 건 이미 한국에서도 볼 수 있지 않나요?
많이 받습니다. 세 번째로 트래블 헬퍼. 말 그대로 혼자 여행 가기 어려우신 분들을 도와주는 상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다니실 수 있을 때 다니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조금이라도 더 다닐 수 있을 때 다니세요. 나중에 아무리 돈 많아도 불편하면 정말 소용없습니다. 다음으로 백화점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었답니다. 먼저 1층 하면 화장품이나 향수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어떤 백화점에는 1층에 안티에이징 제품을 많이 진열하고 그러한 대상 고객들을 위해서 의자의 높이도 낮추고 엘리베이터도 휠체어를 고려해서 그 넓이를 넓히고 있대요. 그리고 매장 직원도 50세 이상 중년을 많이 투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자, 그 밖에도 일본 편의점에는 간병 상담사나 고령화 맞춤 조제 약까지 준비하고 있다는데 제가 일본에 간다면 꼭 확인하고 싶은 것들입니다. 정말 백화점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고 편의점에 저런 것들이 있는지를 정말 보고 싶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 있으면 알려주세요.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들만의 고령 문화입니다. 해외 유학을 가는 어르신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퇴직 후에 여유가 생기면서 젊을 때 동경했었던 여행과 어학 공부를 시도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미국에서 영어를 배우고 할리우드 스타 만나자. 또는 스페인에서 스페인어를 배우고 엘라시코 축구를 보자. 영국에서 영국식 영어 배우고 프리미어를 관람하자. 독일에서 독일어 배우고 하리보 본점 가서 맛있는 거 사 먹자. 이런 겁니다. 자, 다음 죽음을 준비하는 교육을 해주는 데가 있나 봐요. 일명 데스카페. 제가 데스노트는 들어봤어도 자, 죽음을 준비하는, 그래서 죽음을 맞이하는 태도에 변화를 갖자고 그런 의미를 부여하는 곳입니다. 또 늙는 것을 즐기자는 문화도 오히려 늘어나고 있대요. 맞아요. 늙었다고 한탄만 하는 게 아니라 늙음을 수용하고 긍정적으로 그리고 현명하게 맞이하는 거죠. 이건 젊은이들에게도 정말 진지하게 함께 생각해야 되는 부분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 밖에도 조론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좋은 관계를 위해서 미리미리 거리두기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조론이라는 단어를 심심찮게 들리고 있다는 건 놀랍지도 않네요. 이제 책의 내용은 대략 이 정도인데요. 어떠세요? 많은 도움이 되시겠죠? 그리고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아이디어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로 많은 영감을 줄 수 있을 그런 내용들입니다. 꼭 읽어보시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꼭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어르신들을 바라보는 자세나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쩌면 지은이가 정말로 하고 싶었던 말은 대한민국이 초고령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데 아무런 준비 없이 혼란 속에서 맞이하는 것보다 벤치마킹하면서 우리나라의 문화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준비를 하자는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에게는 인간에게 나이 들어간다는 본질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늘어난 기대 수명에 대한 개인적인 내용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인간의 수명은 기대 수명에서 기댄 수명을 뺀 것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여기서 기댄 수명이란 침대어나 휠체어 등 물리적인 것으로 어딘가에 기대 있거나 아니면 자녀들에게 의지하는 기간이라는 뜻이고 이게 만약에 0에 가까울수록 제일 좋은 거죠. 즉 어디에 기댄 채 오래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의 수명이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기댄 수명이 함께 늘어난다면 별반 다를 게 없지 않습니까? 자, 오늘 내용 어떠셨나요? 이미 다가온 초고령화 사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적응하실 건가요? 또는 무엇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길 바라요. 이 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다정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